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현대의학이 정말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아봤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놀라운 과학적 접근법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바로 이 극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검게 죽어가던 발에서 어떻게 붉은 새살이 돋아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의학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조사의 첫 단계로 들어가 보죠. 제목이 낫기를 거부하는 상처잖아요. 도대체 왜 당뇨 환자의 발에 생긴 상처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치유 능력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처럼 낫지를 않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말 많은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작은 상처 하나가 그냥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낫지를 않고 계속 곪아서 궤양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당뇨병성 족부궤양이라고 부릅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공포이자 좌절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미스터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상처라는 생물학적 범죄 현장 안에 치유를 가로막고 있는 숨은 방해꾼들,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낼 시간입니다. 와, 이 비교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왼쪽은 정상 피부, 오른쪽은 당뇨 궤양이에요. 정상 피부는 pH 5.5, 그러니까 약산성이죠. 세균이 살기 힘든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당뇨 궤양은 pH가 7.4에서 9.0까지 올라가요. 이건 완전한 알칼리성 환경이거든요. 세균들한테는 그야말로 완벽한 번식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알칼리성이라는 게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알칼리성 환경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불러오는지 보세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세균의 낙원이 열리는 거예요. 포도상구균 같은 온갖 나쁜 균들이 미친 듯이 증식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우리 몸이 자가 파괴 모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몸 안에 있는 살을 녹이는 효소, MMP라는 녀석이 갑자기 폭주하면서 애써 자라나려는 세조직까지 전부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새살이 돋을래야 돋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이야기의 영웅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양성자수인데요. 이거 절대 무슨 마법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과학적인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럼 양성자수가 대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이 산성 환경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 재료가 바로 양성자, H 플러스 이온이거든요. 바로 이 양성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고농축으로 들어있는 물, 그게 바로 양성자수입니다. 정말 심플하죠? 좋습니다. 그럼 이 영웅, 양성자수가 어떻게 상처 속에 숨어있던 방해꾼들을 물리치고 멈춰버렸던 치유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지 그 과학적인 3단계 작전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치유는 크게 이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pH 교정, 그리고 MMP 억제. 두 번째는 보호 효과와 산소 폭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새살의 부활입니다. 자, 그럼 첫 단계부터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1단계는 상처에 산성비를 뿌려주는 거라고 상상하시면 쉬워요. 고농도의 양성자가 알칼리성으로 오염된 상처를 순식간에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처 환경을 다시 건강한 약산성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치유 구역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그 폭주하던 MMP 효소, 스위치가 탁 꺼져버리고요. 세균들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다 죽어버리죠. 드디어 치유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기 위한 핵심 과학 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보어 효과라는 건데요. 이거 보세요. 1904년에 발견된 이론입니다. 100년도 더 된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과학적 사실이죠. 혈액은 산성 환경에서 더 많은 산소를 방출한다. 아주 간단한 이 원리가 이제부터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야, 이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1단계에서 뿌려진 양성자가 조직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여기는 지금 산성이야 하고 신호를 막 보냅니다. 그럼 혈관을 따라 평화롭게 지나가던 적혈구가 이 신호를 딱 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산성이라고? 이건 마치 내가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한 근육 같은데? 산소가 엄청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적혈구가 자기가 싣고 가던 산소 보따리를 그 자리에 그냥 확 풀어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산소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포에게 산소는 곧 뭐죠? 바로 에너지, ATP입니다. 산소가 공급되니까 질식 상태에 있던 세포들이 드디어 숨을 쉬고 깨어나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커멓게 죽어가던 조직이 다시 생명의 붉은 빛을 띠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에너지를 얻은 세포들이 본격적인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먼저 끊어졌던 길부터 다시 내야겠죠? 아주 미세하고 섬세한 새 혈관들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엔 텅 비어있던 상처 부위를 건강한 분홍빛 새살, 바로 유가 조직으로 차곡차곡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새로운 피부를 싹 덮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이 모든 과정 어떠셨나요? 이건 정말 신비로운 기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논리적인 과학의 연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한눈에 딱 정리됩니다. 처음엔 검고 짓물나던 상처였죠? 왜? 알칼리성 환경에서 MMP 효소가 조직을 파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중기에는 가장자리가 붉게 변했죠? 이건 pH가 교정되고 MMP가 멈춘 상태에서 보호 효과로 산소가 공급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홍빛 새살이 돋아났다는 건 세포들이 산소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새로운 혈관과 조직을 만들어냈다는 뜻이죠. 보세요. 눈에 보이는 모든 변화가 과학적 메커니즘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해결책은 마법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몸이 스스로 망가지는 걸 멈추고 다시 치유를 시작하는 데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 바로 양성자 H+를 공급해 준 것뿐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만약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인체에 내재된 그 강력한 자가치유 메커니즘의 스위치를 켤 수 있다면 과연 그 가능성의 한계는 어디일까요?